우리가 지방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정부 개정안이잖아요. 앞서서 잠깐 우리 일부에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좀 눈에 꼽히는 조항이 있다면요. 네, 가장 흥미로운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기관 구성 다양화 조항이랑 특별 지방자치단체 조항이 신설됐거든요. 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네요. 기관 구성 다양화. 네, 기관 구성 다양화 조항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그 단체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스스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답니다. 아까 우리 허 대표님이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단체장을 어떻게 뽑을지, 뽑는 방식도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죠. 근데 이웃나라 일본이라든가 영국, 독일 같은 경우는 의원 내각제라 그래서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 소위 말해서 한국의 그 대통령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안동시장을 안동시 의회의 어떤 다수당의 의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안동시장 역할을 하든지, 내각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아니면 어디 전문 CEO를 뭐 삼성의 이재용 같은 사람을 안동시장으로 영입을 하든지, 뭐 임기 한 2년씩으로 이런 것들을 주민투표를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결정하는 거는 무조건 주민투표를 통해서만 가능한 건가요? 네, 주민투표법에 따라서 주민투표를 거쳐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규정이 왜 생겼냐면요,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 가장 인구가 적은 데가 경북 울릉군입니다. 네. 인구 한 1만 명 정도 내외고요. 인구가 많은 수원, 경기도 수원시 같은 경우는 한 1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인구라든지 지역적 특성 차이가 많은데 이런 지자체 구성하는 거를 전부 획일화 시켰잖아요. 지금은 의회가 따로 있고요. 보통 시장 군수가 따로 직접 선출됩니다. 이것들을 각 지방에 맞게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는 거는 자치단체장 또는 지역 주민의, 그렇죠. 다수의 서명을 통해서 발의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조항은 이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다양화를 열어놨는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는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는 좀 익숙치지 않은 것 같아요. 천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저는 딱 얼핏 드는 생각이, 주민투표로 바꾼다고 한다면 단체장이 주민투표 발의 안 하면 사실 안동시만 해도 16만 명이잖아요. 16만 명 가운데 10%가 서명해서 주민투표를 한다라고 하면 16,000명이 서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가능할까? 별로 지역 주민들이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안동시라든지 이런 지역에서의 쟁점이 안동시장을 어떻게 선출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어떤 쟁점이 바뀌느냐, 저는 지금은 그렇다고 보진 않고요. 저는 이 기관 구성 다양화 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은 지방선거 제도 개혁이랑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든지 독일같이 의원내각제로 한 나라들이 잘 되려면은 그런 비례대표를 확대한다든가 정당 중심의 정치가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선거제도에서 의회 다수당이 안동시장을 맡게 되었을 때 일본의 어떤 자민당 장기독주 체제처럼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제도는 굉장히 바뀐 거는 매력적이나 이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는 아직은 시민들의 공감대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상상력은 우리가 마음껏 펼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기관 구성 다양화는 실질적으로 드러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근데 또 한 가지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특별지방자치단체. 이건 뭔가요? 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저는 가장 핫 이슈라고 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조항인데요. 이게 무슨 조항이냐면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공동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좀 광역적으로
여기서 광역적으로라는 말은 기초의 범위를 넘어선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그 지자체. 네, 지자체의 의원이 겸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안동시와 예천군이 어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요. 뭐 안동예천 특별연합이라고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안동예천 특별연합의 의원들은 안동시 의원들과 예천군 의원들이 겸직할 수 있고요. 특별지방자치단체 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겸임할 수 있습니다. 뭐 안동시장이랑 예천군수가 번갈아 가면서 하든가 아니면은 그 의회에서 누군가를 뽑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재미난 조항이 생겼습니다. 근데 기초자치단체 사무를 벗어난 특별사무를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 특별사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지역을 넘어선 문제겠죠. 사실 저는 이 조항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광역행정통합론이와 저는 맞닿았다고 봅니다. 이를테면은 그 영남 동남권 지역의 부유경 메가시티, 네. 부산, 울산, 경남을 관통한 어떤 교통체계 구축 같은 경우는 부산광역시장과 경남도지사의 업무를 넘어선 광역적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철우 경북도지사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지금 부산, 울산, 경남은 부경 메가시티. 그러니까 행정구역을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하는 것보다 이 특별연합을 활용해서, 특별자치단체를 활용해서 부경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잘 될 것 같냐라고 물으니까 그거 안 된다. 대구 경북도 이미 한 10년 전부터 대구 경북 뭐 인적교육, 공무원들 국가장급 공무원 교류하고 일종의 뭐 한뿌리 상생위원회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일종의 그 연합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대응을 해봤는데 실제 그게 안 되더라. 안 되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곳이 있으니까 어떤 사업을 공동으로 하나 했잖아요. 그럼 이 성과를 누가 가져갈 거냐? 그러면 결국 자기 지자체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성과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실제 대구 경북이 이러한 특별사무 같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하나가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요청이 있는데 여기는 대구시에서도 공무원들이 파견 오고 경상북도에서도 파견이 옵니다. 그 대구 경북 연구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오면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이게 기업이 가는 곳이 경북이다 라고 하면 대구시청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은 열심히 안 한다고요. 어차피 내 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특별자치단체 연합 형태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이게 효율적이냐 했을 때 그러면 당장 눈에 띄는 게 안동예천 통합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잖아요. 안동예천 통합 대신에 특별자치단체로 하자라고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어디까지 목표를 지향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행정통합보다는 낮은 단계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하지만 기존의 자치단체끼리의 협의보다는 좀 높은 모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조정 기능과 정무적 기능을 강화한 수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동예천 같은 경우는 이 조항을 좀 적용해 보는 것을 검토해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요. 지금 안동예천 같은 경우는 그 경계 지역에 도청 신도시가 설립돼 있습니다. 길 하나 건너면 예천군이고 길 하나 건너면 안동시입니다. 네. 분명 도청 신도시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안동예천 행정통합론이 대두되고 있고요. 근데 안동예천 행정통합론은 지금 몇 년째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현재 도청 신도시가 생김을 해서 안동의 원도심과 예천의 원도심의 어떤 활성화 문제가 지금 있어요. 안동시 인구가 도청 신도시로 많이 빠져나갔고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기존 지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에 대한 반발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행정통합 가지고 뭐 아니면 도식으로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렇게 질질 끌면서 도청 신도시의 현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바에는 과도기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안동예천 특별연합을 출범시켜서 적어도 도청 신도시에 관련된 문제는 집중적으로 그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것보다는 합쳐야겠다. 그러면 행정통합을 그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행정통합의 전 단계로서
일정 정도 활용을 한번 해보자. 장점인지 네. 단점이 있는지. 행정통합을 찬성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해볼 만한 거고, 행정통합까지는 원치 않지만은 공통의 도청 신도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공감하는 분들한테는 그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행정통합론을 지켜보니까 안동 예천 행정통합 논의는요, 선거 때마다 떡밥이라고 하죠. 지난 안동시장 선거, 예천군수 선거, 국회의원 선거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주요 결정권자 정치인들은 계속 신중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청 신도시에 분명 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지금 통합이냐 아니냐 가지고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데 좀 이런 방식으로 좀 그 절충지대를 넓혀 가보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저는 안동예천 특별연합 네. 과감히 제안해봅니다. 근데 이게 아까 승규 대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각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기초의회에서 동의를 해야지 가능한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기초의회에서 양쪽에서 모두 통과돼야지 가능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과연 일당 독점 구조하에서 단체장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게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긴 해요. 네, 아마 당연히 그런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요. 뭐 정무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단체장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있어서 그냥 추상적인 조항보다는 그래도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규정들이 되어 있거든요. 네. 뭐 장을 어떻게 선임하고 의회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은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 제도가 있다면 나머지는 전 정치력으로 좀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도청 신도시 문제 제가 거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청 신도시에 살고 있지는 않은데 여기에 주민들의 혈안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제도가 없이 문제가 잘 해결됐다면 그 통합 논의가 나오지도 않을 텐데 현재 행정 체계로서는 지금 도청 신도시의 여러 가지 민원 문제들이라든가 주민들의 불편함을 잘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번 이 제도도 같이 놓고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동 예천 말고 혹시 경북 지역에 이렇게 특별자치단체가 만들어질 만한 곳이 좀 있다면요? 저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네. 좀 과도기적으로 특별연합으로 적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시장님, 도지사님은 별로 원하진 않겠지만은 지금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될수록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40대 30 정도 됩니다. 올해 안에 지금 주민투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통합의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행정통합이 어렵다면은 저는 연합 모델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경북의 시군 단위 같은 경우는 워낙 경우가 좀 달라서 제가 어느 특정 지역을 제가 함부로 좀 거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건 약간은 반쯤은 농담인데 BYC 봉화 영양 청송 한번 인구 규모도 작고 해서 이 세 개 지역이 좀 연합을 구성해서 이 도로망 정비라든가 이런 걸 좀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해봤거든요. 참고로 신기자님은 영양 출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양군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이 뭐냐면 2차선 도로만 있거든요. 영양에서는. 그래서 지금 국민통합위원회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제발 4차선 도로 하나 놔주십시오. 4차선 안 돼도 좋다. 3차선 가변 차선이라도 좀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 기초자치단체 하나 인구가 2만이 되지 않는 자치단체 하나가 이걸 하기엔 매우 좀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경북 지역의 소규모 자치단체들이 이런 연합을 구성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한창 시작되었을 때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전국 지자체 중에 광역단위 중에 가장 땅덩이가 넓습니다. 그리고 경북 북부권이랑 대구랑 가까운 남부권 같은 경우 생활 권역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대구 경북을 하나로 합치지 말고 경북 북부랑 남부를 쪼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분도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분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북부권 지역 지금 대구랑 또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봉화영양 정성이라든가
좀 인근 지역, 소규모 지역끼리 이렇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좀 논의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구가 묶인 지역끼리 안동 예천도 이번에 선거구가 하나로 묶였잖아요. 그리고 뭐 문경상주. 문경상주 그렇죠. 여기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실제 이 국회의원들이 뭐 예산 따왔다. 뭐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차치하고 뭔 이야기를 할 때 이 지역구와 관련된 현안들을 사업 보고를 하는데 지역이 붙어 있다 보면, 선거구가 붙어 있다 보면 특히 SOC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엮여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공동으로 좀 추진하는 것도 괜찮겠다. 여기서 근데 인구가 적은 지역 같은 건 딜레마가 있는 게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올수록 인구가 적어서 선거구 일정이 자주 바뀝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안동 예천 같은 경우는 아마 향후 몇 년간은 선거가 유지될 것 같아요. 문경상주도 그렇고. 근데 봉화 영양 청송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 폭이 크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구랑 자꾸 불일치가 생길 수는 있다는 점, 그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전국 모든 팟캐스트나 유튜브 가운데 이렇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지역 현안에 맞춰서 풀어본 방송은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많은 유튜브들 봤습니다. 다들 이런 전체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동 중심 본격 편파 방송, 편파적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방송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부분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맞춰서 이야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한편 여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걸 통과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하는 방송은 저도 봤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실제 이 조항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 뭐 이런 부분들 별로 따져보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허승우 대표가 지방자치에 대한 소신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지방의회에 권한을 더 많이 주고 사실 저도 지방의원들이 월급이 조금 더 늘어나야 이 전문적인 인력들이 지방의원으로 진출을 많이 한다. 지방의원에 대한 사회적 지위가 좀 높아져야 지방의원을 하면 저 정도는 돼야지라고 하는 인식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 얘기는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면요. 그 지방의원이라든가 국회의원 출마하는 분들 중에 이런 공약을 내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월급을 없애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겠다. 허경영. 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정치인들은 전부 모조리 낙선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어떤 편견일 수도 있는데요. 국회의원이라든가 지방의원에 월급을 안 주게 되면은 돈 많은 사람들, 과거로 치면 귀족 계급들만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게 월급 주자라는 구호는 과거의 노동계급, 노조운동 하시는 분들, 가난하고 서민들이 정치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나온 구호이기 때문에 과도한 특권이나 그런 어떤 과도한 임금 같은 경우는 규제를 해야겠지만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자 했을 때 전 지방의원의 수준이 더 낮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실력 있고 일 잘하는 청년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한국 정치에 진입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월급 무보수로 하겠다. 그거는 본인이 돈이 겁나 많기 때문에 나 혼자 정치를 혼자서 해먹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국회의원 월급 없애자, 무보수 명예직 하자. 공약에 공보물에 한 줄이라도 넣은 정치인들은 다 퇴출시켜야 된다. 퇴출시켜야 된다. 네, 낙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무보수 명예직은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이런 얘기를 제가 칼럼에 하니까 굉장히 많은 악플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아닌 건 아닌 거기 때문에 뭐 저에 대한 욕설과 악플도 좋은데 무보수 명예직만큼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아주 해로운 제도다 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허승우 대표가 3회차 만에 이 소신 발언을 오늘 쏟아내줬습니다. 악플을 각오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악플을 좀 많이 달아주십시오. 지금 생각보다 악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악플을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까지 우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살펴봤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또 특별한 주제 준비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승재 뉴스농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